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부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영화의 2000년대, 2010년대를 빛낸 배우를 한 명 꼽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가 떠오르시나요? 머릿속에 그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더라도 어딘가 친근한 얼굴로 무서운 연기력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존재, 하정우 배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수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물론 추격자, 암살,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등 수많은 흥행작과 함께 영화관을 붐비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영화 제작과 감독에도 도전하며 단순 배우를 넘어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하정우 배우의 친근한 매력이 돋보이는 멋진 하루,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더 데러 라이브를 통해서 존재 그 자체로 영화의 품격을 보장하는 상징이 된 배우 하정우를 톱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방송 함께 하실 패널분들과 먼저 인사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패널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 두 탕을 뛰게 된 마츠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에 늦게 입덕하게 된 베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이 기대되는 웨이드입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하였으니 지금부터 배우 톱어보기 하정우 1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우 톱어보기 하정우 1부의 1장에서는 하정우 배우가 병훈 역을 맡은 멋진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마츠코님, 영화 멋진 하루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30이 넘었지만 무지개 독신인 희수. 불현듯 1년 전 옛 애인에게 빌려준 돈 350만 원이 생각나 그 돈을 돌려받을 작정으로 전 남자친구인 병훈을 찾아 경마장에 갑니다. 희수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강건하게 말을 건네지만 병훈은 사업에 실패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전 애인 사이에서 한순간에 채권자와 채무자 신세가 된 둘, 무조건 돈을 받겠다는 다짐하에 희수는 병훈과 동행하게 되는데 영화는 병훈을 둘러싼 많은 여자들에게 화려한 입담으로 돈을 빌리는 희수와 병훈의 여정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들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멋진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패널분들의 영화 감상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츠코님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 영화가 너무 웃겨서 좀 즐겁게 봤어요. 하정우라는 배우 자체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생각했는데 좀 철없는 능청 연하 같은 느낌이라서 맞아요. 좀 캐릭터랑도 잘 어울리고 상대 배우인 전도연 배우의 톤과 반대로 영화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연기를 보여줘서 지금 마주치는 사람마다 멋진 하루 봤냐고 안 봤으면 빨리 보라고 그렇게 닥달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저도 마츠코님이랑 비슷한데 이거를 저는 올해 초에 봤거든요. 네. 근데 아직 올해 본 최고의 영화가 갱신이 안 됐습니다. 멋진 하루가 최고의 영화인 것 같고 이제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 초에 이제 또 볼까 생각 중이고 한창 그때 이제 친구들한테 너 이거 봤냐? 안 봤으면 꼭 봐라. 맞아요. 네, 또 영화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멋진 하루 봐라.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멋진 하루를 이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인물들의 대화 위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근데 이제 사실 보통 영화에 대사가 많으면 좀 지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전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어져서 전 좀 만족스럽게 봤고 그리고 하는 행동은 너무 밉지만 그렇다고 또 미워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을 가진 병원의 맞아요. 캐릭터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하루간의 그 짧은 여정을 다루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한정된 시간과 배경 안에서 여러 사람의 스토리를 담아낸 게 너무 재밌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 각 캐릭터의 성격이 너무 확고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상반돼가지고 각 상황에서 이를 대하는 두 주인공의 반응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 30대의 사적인 하정우가 이런 성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하정우 배우가 맡은 역인 병훈은 뺀질뺀질하지만 넉살 좋은 성격이 돋보였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병훈이란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넉살 좋은 캐릭터라고 느꼈던 점이 그 술집 여자한테 돈을 빌리러 갔을 때 기싸움하는 두 캐릭터 사이에서 아니, 내가 잘못한 거다. 나한테 뭐라 해라 하면서 맞아요. 무릎을 꿇는 모습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하면 그냥 카사노바 느낌으로 그려질 수도 있었는데 그쵸.
아무한테나 말 걸고 친해지고 또 그 사람한테 맞춰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너는 북극에 가서도 에어컨을 팔 사람이다 라는 게 뭔가 딱 맞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병훈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워할 수 없는 덕살 좋은 인싸 재질의 친구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제 친구였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도 영화 한 첫 30분 동안은 병훈이 그냥 진짜 밉기만 했던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극 초반부에 경마장에서 막 희수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시간만 끄는 병훈의 모습이 너무 찌질해 보여서 진짜 허감이 가지 않았고, 근데 이제 후반부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병훈은 그냥 말만 잘하는 사기꾼? 그런 느낌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친으로 사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남편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저는 되게 찾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희수도 그런 의미에서 병훈을 한 번 더 찾아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저도 돈을 갚아달라는 거는 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뭔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그런 의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죽지 않고 그리고 누가 봐도 굉장히 예민하게 희수가 대하잖아요, 병원을. 그렇죠. 근데 또 너무 굴하지 않고 계속 까불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의 태도가 그리워서 희수가 한 번 더 찾아왔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병훈의 성격처럼 가벼운 듯 진중하고 능청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대사도 많았는데요. 패널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이런 매력을 느꼈던 대사가 있으신가요? 베키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하정우 배우 자체에 뭔가 소울이 담긴 음식에 대한 철학을 보여준 대사가 많아서 좋았는데 네. 중간에 갈치를 먹으러 갔다가 이제 그 문을 닫아가지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때 이제 투덜거리는 것 중에 햄버거가 무슨 밥이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막걸리 장사를 하고 싶다, 빠에야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대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뭔가 현실 하정우가 할 법한 대사였어서 그게 맞아요. 되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저는 둘이 말다툼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좀 격화가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신발끈 풀렸다. 누가 너 생각하나 보는데 이렇게 맞아. 하는 게 근데 그 행동이 중요해요. 그러고 신발끈을 묶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츤데레. 맞아. 이게 츤데레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병훈이라는 캐릭터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타개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되게 잘 드러난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게 너무 지쳐버린 희수가 병훈한테 그만하자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병훈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사실 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를 찾아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또 병훈이 내가 보고 싶어서랄까?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하는 걸 보고 이 인물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희수가 돈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끔 한 거니까 그러니까 희수를 그래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때만큼은 병훈도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앞에 세 분은 되게 귀여운 모먼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귀엽지 않았나요? 귀엽죠. 귀여워요. 귀여웠습니다. 하정우 귀여워. 근데 저는 사실 대사 중간에 편한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이런 라이트하지만 되게 진심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사에서 저는 조금 병훈의 진중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렇게 희수처럼 늘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라이트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여서 저는 병훈 캐릭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병훈이 희수에게 꿔간 돈 350만 원을 구하기 위해 병훈의 지인들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부를 마다하지 않는 병훈. 만약 여러분이 희수였다면 옆에서 이런 병훈의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제가 희수였다면 사실 병훈의 모습에 엄청난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35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또 약간의 속상함도 느낄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속상함이라는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 희수보다 더 빨리 도망갔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래 있으면 막 예전 감정이 생각나서 더 정이 들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350만 원을 다 못 받아내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오, 좋은 답변이네요. 저는 사실 그런 아부 멘트를 듣고 있다 보면 신기하기만 한 감정이 생겼을 것 같은데 되게 기계처럼 치잖아요, 아부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이 정말 뛰어난 네. 캐릭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뭔가 빈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생각 없는 빈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희수도 빈말을 못하는 성격일 것 같았고 이제 제 입장을 뭔가 대입해보자면 진정성 없는 말 속에서 그 진실이 뭔지 또 그의 속마음은 뭔지 항상 궁금해하면서 뭔가 병원을 봤을 것 같긴 합니다. 마츠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무시당하는 상황들을 보고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되게 사촌을 만나러 갔을 때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확 가버리는 것처럼 좀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뭐 첫 여자에게서는 귀여움도 받잖아요. 맞아요. 제가 네. 차용증 쓴 거 보고 아 귀여워 이러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마트에 찾아갔을 때는 물론 나중에는 주기는 하지만 좀 거절도 받고 술집 여자는 좀 병원을 하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당하는 걸 보면 좀 많은 생각이 들고 되게 속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도 좀 안타까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처음에는 근데 희수도 정색을 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너 뭐 그 사람이랑 뭐 있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질투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았는데 맞아요. 나중에는 뭔가 희수도 병운화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가지고 그러네. 그랬습니다. 병훈이 희수에게 돈을 갚아준 후 희수는 병훈을 역 앞에 내려주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홀로 운전을 하던 희수가 내보인 미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미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방금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쯤에는 이제 희수가 병운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처럼 뭔가 영화 내내 하루 종일 병운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이 희수도 기운을 좀 차린 것 같고 맞아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초에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극복을 해서 웃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희수도 영화 중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후반부쯤이긴 한데 나는 그냥 너한테 화를 내고 싶었던 거다. 막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옛 연인한테 찾아간다고 하면 좀 미련이 남아서 또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희수는 뭔가 병원이랑 하루 동안 지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리고 덤으로 돈도 되찾고 그러면서 좀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다 수준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역에 내려줬을 때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다시 돌아가서 잡을까라는 느낌으로. 근데 창밖으로 이제 샹그리아 시음하고 가세요 하는 그쪽으로 가서 시음을 진행하는 여자한테 또 말을 붙이는 걸 보고 그런 병원의 모습을 보고 아 오늘 즐거웠다. 그리고 쟤는 좋은 의미로 여전하네 라는 느낌으로 좀 미소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일단 마지막에 웃은 거는 이제 병은에 대한 미련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웃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같이 보내면서 뭐 미운 감정도 다 사라지고 아 병은도 나름의 이유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병은을 다른 한 사람으로 존중할 줄 알게 된 것 같았고 그래서 약간 마지막에 웃은 거는 희수가 병을 완전히 잊고 약간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음을 좀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 병훈과 희수의 하루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희수도 아마 재밌어서 웃었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베키님과 같이 들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지치지도 않고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결처럼 딸랑거리는 병훈이 뭔가 마지막쯤에 또 한 번 스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마주했던 희수의 하루라서 좀 재밌게 웃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는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몇 장의 사진을 배치하며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병원의 미래는 어떤가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뭐 여전히 말로 벌어먹고 살 것 같았고
희수와 병호는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 뭐 오랜 친구 사이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제 스페인에서 꼭 막걸리 가게를 차리고 아, 그 사업이 꼭 잘 돼서 어. 330만 원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더 잘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훈훈한 마무리네요. 네. 웨이드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병훈이 약간 자신이 원하던 가게를 차릴 것 같은데 근데 희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쉽게도 다시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 희수와 병훈은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졌고 또 둘이 그리는 미래가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를 것 같아서 뭔가 다시 만난다고 해도 둘이 결혼까지는 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희수와 병훈이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영화 자체가 뭔가 비포 시리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뭐 속편이 나와서 둘이 부부가 돼가지고 이루는 얘기를 뭐 비포 미드나잇처럼 풀어낸다든지 이런 작품을 내는 것도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평을 찾아봤는데 한국판 비포 시리즈라는 아.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하루를 보내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제가 그리는 병훈의 미래는 일단 마지막에 그 차용증을 다시 쓰잖아요. 그죠. 맞아요. 희수가 너 이거 뭐 꽃값 뭐 얼마 하면서 쓰고 둘은 헤어지는데 언젠가는 이 차용증으로 다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뭔가 병훈 캐릭터상 그 차용증에 얹어서 돈을 더 빌릴 것 같다. 아. 내가 이번에 아. 그 막걸리집 말고 또 다른 사업 계획을 가져왔는데 너무 별론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희수는 응 안 줘 이러고 대신 오픈하면 초대는 해줘 정도의 그런 친구 사이로 남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화는 이미지와 더불어 사운드 트랙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느꼈는데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미지랑 되게 동떨어지는데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되게 서울의 풍경이고 도심지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풍경이랑 많이 비슷한 점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 지나가면 여기 어디다라는 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저는 맞아요. 무슨 저도 지하철역이라던가 무슨 터널이라던가 어디 고가도로라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되게 이질적으로 재즈 노래를 삽입을 했었는데 그렇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영화 중반쯤에 6개월을 지나는 시퀀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지들도 우선 너무 예뻐서 좋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되게 따뜻한 사운드의 재즈가 나와서 와 되게 좋다. 그래서 나중엔 찾아서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사운드도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OST가 너무 인상 깊어서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멜론으로 찾아 들었는데 그 제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다 제목에다가 써놔가지고 다 시계 뭐 몇 PM, 10시 12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 그 시간에 삽입이 됐을 거니까 그게 너무 소름 돋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트랙은 오후 3시 4분 3시 4분? 네. 이렇게 메모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럭스 버전이 있거든요. 앨범이 두 가지인데 네. 디럭스 버전의 3시 4분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타 솔로가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굉장히 오타쿠 같이 디럭스 버전의 3시 4분 기타 솔로가 좋은. 지금까지 영화 멋진 하루와 함께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병훈 역과 영화가 담고 있는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밝고 철없는 캐릭터를 연기한 하정우 배우를 보는 것이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진행할 2장에서는 하정우 배우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더 테러 라이브에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베키님,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화는 불미스러운 일로 메인 뉴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밀려난 앵커 윤영화가 신원 미상의 전화를 한 통 받으며 시작됩니다. 그가 한강 다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무시한 순간 마포대교가 폭파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테러범과의 통화 독점 생중계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된 영화는 뉴스 복귀를 조건으로 보도국장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21억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테러범. 영화는 테러의 위험이 도사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테러범과 정부의 요구를 타협하는 앵커 윤영화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 속 하정우 배우의 연기는 연기 차력주라고 불릴 정도로 몰입감 있는 연기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디테일이나 연기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나요?
우선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오프닝에서 한강 다리가 폭파된 직후 하정우가 급히 국장과 전화를 하면서 화장실에서 담배 한 대를 이제 피고 맛깔나게 피죠. 또 아주. 맛있게 피고 라디오 부스로 넘어와서 머리에 무스를 바른 뒤에 어깨를 딱 펴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그 일련의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스피드 있는 컷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앵커 복귀에 대한 야망을 되게 빠르게 보여준 것 같아서 묘하게 쾌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머리를 쓱쓱 넘기면서 전처에게 전화를 거는 이런 맞아요. 미련 있는 디테일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톤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야, 나 곧 있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거든? 그때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한다. 당당하게. 확신에 찬. 맞아요. 마츠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장면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느껴졌는데 이 하정우 배우 1인 쇼 느낌이잖아요. 더 테러 라이브가.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에게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를 그때그때 관객들도 같이 느끼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부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네. 가득 찬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다가 중간에 자기 귀에 폭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조금 더 무서워진 느낌으로 연기를 해주고 중간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죽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엄청 불안감에 휩싸인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서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과 그걸 또 연기로 풀어내는 디테일이 되게 배우로서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츠코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저는 그 테러범이 귀에 폭탄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 이후로 네. 계속 그 신경 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 좀 풀어주세요 하면서 그 어떤 여자 직원한테 맞아요. 요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터질까봐 그 음. 사람의 손을 뿌리치면서 막 팔이 부르르 떨리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와 쩐다. 이게 진짜 폭탄이 아닌데 맞아요.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거니까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에 막 토할 것 같다고 그죠. 맞아요. 네, 하는데 그 토할 것 같은 목소리로도 연기를 하는 게 맞아요. 진짜 한순간이라도 그냥 툭 치기만 하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하정우 배우의 눈빛 연기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는 아무 일도 없으니까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여유롭고 그런 눈빛이었다면 이제 테러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그때는 이제 눈에 힘이 점점 풀리고 점점 막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역시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몰입감 있는 연기를 비로소 완성시키는구나. 그때 딱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약 1시간 반인데 이는 테러가 진행되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실제 라이브처럼 진행한 영화의 구성이 이끌어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을까요? 또는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우선 실제 라이브처럼 이런 구성을 했다는 것에 되게 놀랐고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시간 없다니까라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많은 인물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사조차도 뭔가 윤영화에 동화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서스펜스와 이런 재난 영화다 보니까 이런 러닝타임이나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 주는 연출이 되게 타이트하고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데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만들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함께 봐야 완성되는 장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관객을 얼마나 여기에 몰입하게 만들 건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의 러닝타임이랑 테러가 진행되는 시간이랑 동일하게 설정을 하면서 엄청 몰입감 있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구성에 맞춰서 실제로 이런 느낌을 내려면 컷을 좀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좀 거의 안 끊고 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화는 테러라는 특성을 더 주기 위해서 컷을 엄청 많이 끊고 그리고 촬영도 다 그냥 핸드헬드로 이렇게 엄청 흔들리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테러 플러스 방송을 보는 그런 느낌을 더해서 이런 구성이랑 촬영까지 잘 어우러진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디테일한 답변이네요. 웨이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런 구성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의 현장감을 좀 더함으로써 관객도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테러가 일어난다면 아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참 잘 어.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음. 런닝타임은 1시간 반인데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1시간 반이 아니라 약간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맞아요. 느껴질 정도로 어, 그 생생함과 급박함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요. 영화 속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윤영화 캐릭터는 단연 혼자서도 빛나는 인물이었지만 주변 인물들과의 합도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정우의 다른 배우들과의 연기 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하정우 배우의 톤이 되게 무게가 있는 목소리 톤이잖아요. 네. 그래서 테러범과의 이런 상반되는 목소리 톤이 되게 좋았고 테러범은 되게 라이트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합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경찰인 전혜진이 지금 바로 테러범을 잡을 수 있다고 자꾸 설득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이게 되게 희망을 거는 목소리 같아 보였는데 이제 하정우는 계속 절망과 희망을 반복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의 하정우 연기가 조금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경찰청 테러 팀장으로 나오는 그 전혜진 배우와의 연기 합이 정말 네. 인상 깊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해지는 테러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던 윤영아를 유일하게 진정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윤영아가 긴장을 한 것 같으면 뭐 정시 퇴근하게 해주겠다, 뭐 음, 대통령이 오고 있다 등의 말로 진정을 시키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안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준 무전도 마지막에는 쓸모없는 무전. 맞아요. 그리고 음. 마지막에는 사실 거의 나오지도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뭐지? 악역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전혜진 배우와 하정우 배우의 연기 합이 좀 인상 깊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선역인지 악역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 캐릭터긴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까 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화기 너머의 테러범이랑 목소리 합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이게 뭔가 따로 녹음해서 틀었을 텐데 흥분한 감정이라든지 그 하정우 배우가 중간중간에 범인의 감정에 동화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연기 좀 잘 치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외적인 얘기긴 한데 테러범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랑 실제 테러범 배우랑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알고 봐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실망했습니다. 그건 너무 이질적이었나요? 맞아요. 네. 푸근한 이미지를 상상했었는데 너무 완전 미소년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좀 뒤에 나왔을 때도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그냥 애초에 그죠. 다른 목소리로. 그래서 테러 전화를 하면서 변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 캐릭터로 나온 이경영 배우랑 네. 합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윤영아가 딜을 봐요. 이 국장이랑. 네. 나 다시 앵커 자리로 넘겨주는 거다 라고 하는데 국장도 딜을 본단 말이죠. 이 더 높은 직급에 간다 그쵸. 라는. 그래서 이경영은 시청률 70%대가 넘으면 올라간다 라는 게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윤영아는 이 테러를 제대로 잘 보도를 하면 다시 돌아간다 였는데 이경영 배우가 맡은 배역이 시청률 70이 딱 넘자마자 그냥 손절치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구나. 진짜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둘의 이 기싸움과 잘 구슬리는 그런 대화들이 잘 돋보여서 이 두 캐릭터의 합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반에는 되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맞아요. 보이잖아요. 담배도 같이 피고. 맞아요. 담배 같이 피고. 그래서 저도 그들의 관계가 변하는 게 재밌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 속에서 윤영화는 테러범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냐며 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테러범이 윤영화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다 알 순 없지만 앵커에서 밀려난 후를 좀 잘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앵커에서 밀려나고 라디오로 밀려났을 때 그 현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밀려난 자리를 다시 찾으려는 사람의 욕심이 크다는 걸 잘 알았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뭐 영화에서 얘기해준 대로 아버지가 윤영화가 나오는 뉴스만 봤다던 말이 맞았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간에 그 윤영화가 계속 왜 나한테 전화했냐고 물어봤을 때 진짜 왜 윤영화한테 전화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부다님 말씀이랑 똑같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아빠인 박노규가 즐겨보던 앵커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더 후자에 힘을 싣고 싶은 게 아빠의 이름으로 테러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이 죽은 사람들 이름으로 사과를 받으려고 박노규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진행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노규가 저 사람 말이면 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뉴스만 받다 보니까 진짜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느낌?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이 종교를 믿으면 그 아이가 자연스레 그 종교를 믿게 되는 것처럼 오. 박노규의 아들도 윤영아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면 좀 사람들도 나만큼이나 믿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굳이 윤영아로 꼽아서 전화를 한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일단 테러범이 윤영아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맞아요.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테러범이 원했던 거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대통령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건데 테러범의 입장에서는 그게 윤영아였던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제 테러범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신뢰하던 윤영아를 통해서 약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좀 한을 풀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화의 끝이 달려가며 윤영아는 방송국 건물에 설치된 마지막 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방송국을 폭발시킵니다. 윤영아는 왜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결말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이 영화의 끝에서 윤영아의 사회적인 체면이 거의 말살됐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체면이 끝났다는 것은 윤영아에겐 삶이 끝났다는 것과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캐릭터 자체가 좀 자존심이 되게 세고 맞아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멜로처럼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테러범과의 대치가 무사히 끝나면 전처인 지수와 다시 잘해보고자 하는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제 지수도 죽으니까 맞아요. 살아갈 힘이 없는 의외의 로맨티스트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말은 저는 솔직히 꽤나 클리셰하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죠. 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애초에 지리적으로 국회의사당으로 떨어질 수가 없지 않나. 맞아요. 그쵸. 63빌딩이 넘어져도 그쪽까지는 못 닿을 것 같은데. 그죠. 베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이거 다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윤영아 앵커가 거의 이제 사회적 매장을 당하잖아요. 네. 이제 살아나간다고 해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재결합하고자 하는 와이프도 죽었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때 딱 무너지면서 아 내가 만약에 저 역할이라면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누를 것 같거든요. 오. 그냥 누르고 나서 후회할 것 같아요. 떨어질 때. 아 누르지 말걸. 근데 후회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죽으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했는데도 또 눌러야 된다고 하면 또 누를 것 같은 또 반복할 것 같아요. 딜레마에 빠지는군요. 그렇죠. 베키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누르실 것 같으세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죽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너무 아프니까. 네, 떨어져 죽는 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웨이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부다님과 의견이 좀 비슷한데요. 윤영아가 앞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방송국을 폭파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부인이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재결합을 원래 꿈꾸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게 되었고 또 진정한 자신의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억가도 이런 억가가 없어요. 맞아요. 윤영아한테만 맞긴 해요. 모든 억가가 다 들어와요. 그거 맞죠. 그 영화의 사전 정보도 그렇고 뭐 앵커 잘리고 뭐 하고 또 밀려나고 게다가 이제 아침 방송하게 되고 이러는 그쵸. 게 억가인데 테러 들어왔는데 이 국장이 뒤통수 치고 자기는 죽을 위기고 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윤영아를 믿기로 해서 다 덮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는 게 억가를 이 정도로 받았으면 누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긁혔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 네. 마지막에 그 전화통화가 하나가 오잖아요. 네. 저희가 드리는 대본을 줄 테니까 그대로 감사해서 얘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왜냐면 윤영아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왜냐면 라디오 시작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끊잖아요. 네. 광고 듣고 오실게요 하고 PD랑도 자기 독단적으로 가고 그런 사람인데 맞아요.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이렇게 다 정해주고 자기는 꼭두가시처럼 얘기만 한다? 아무런 그런 내용도 얘기를 못하고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안 할 건데? 라는 좀 반발 심리로 누른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모습이 뭔가 자신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거군요. 그쵸. 어. 자기 그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캐릭터 분석을 되게 꼼꼼하게 해오셨네요. 그런가요? 놀랐습니다. 더 테러 라이브는 단순한 테러 사건 그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은 영화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윤영화의 시선 그대로 환멸나는 세상을 좀 담은 것 같았고요. 그렇죠. 음. 화가 나죠 보다 네. 보면. 뭔가 약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불명예 그리고 되게 가볍게도 지켜지는 기득권의 명예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 옐로우 저널리즘의 현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황색신문. 네. 전공 영어 나왔네요. 저희가 같이 전공 듣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가 지켜야 할 신념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어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론 쪽 전공이라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테러가 영화의 대주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언론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현실에서는 자극적인 뉴스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실제로 뉴스에서 보는 기사들이 다 사실만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비슷하게 이제 그런 선정적인 보도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언론이 하는 역할을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뭔가 이 사람들이 뭘 볼지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할지를 정해주는 그런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더 테러 라이브에서 보여주는 언론은 굉장히 어긋난 언론이죠. 그렇죠. 테러 얘기를 하다가도 또 이걸 돌리기 위해서 윤영아가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다른 언론사에서 윤영아한테 신문을 하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음. 얘네가 말을 대놓고 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시청률이 70몇씩이나 나오는데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 거니까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그런 것을 좀 조심해라. 이게 현실이다. 라는 걸 좀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권위를 쉽게 지키고 그 반대쪽에 위치한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아까 뭐 좀 짜친다고 표현했지만 국회의사당 쪽으로 무너지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해서 한 것 같고 결국에는 좀 희망적인 거를 담지 않았나 그 국회의사당 쪽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두 분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게 이 기득권 세력의 돈은 지키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고 이런 얘기가 영화 처음부터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라디오에서 얘기를 나눴던 주제도 그 과세에 관한 얘기였고 네. 그리고 이 테러를 진행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때도 자기가 사는데 전기세가 몇십만 원이 나왔다, 십몇만 원이 나왔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테러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돈을 지키고 그리고 밑에 사는 서민들은 뭐 이렇게 한강 공사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 전기세가 십몇만 원이 나오고 이러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구나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멋진 하루 더 테러 라이브와 함께 하정우 배우가 맡은 두 역할을 톱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혀 다른 결의 인물들이었지만 캐릭터와 하나로 동화된 듯 소화하는 하정우 배우의 연기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인물을 연기하건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모습이 하정우의 배우로서의 매력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두 작품에서 등장한 역할들뿐만 아니라 다작 배우 하정우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1부를 마무리한 후 2부에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에 등장한 사운드 트랙을 들으며 1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ou take my life so easy, so I cannot forgive you. So I cannot forgive you. You hurt my soul so badly, so I cannot believe you. So I cannot believe you. Save your soul. 배우 토파보기 하정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정우 배우에 대해서 토파보고자 합니다. 멋진 하루 더 테러 라이브에서 발견했던 하정우 배우의 모습을 넘어서 다른 작품 속에 등장한 그의 캐릭터와 인간 하정우의 면모까지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부를 시작하기 전에 패널분들이 하정우 배우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를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정우 배우라고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시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웃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촬영 현장 같은 데서 동료 배우들 별명을 막 지어준다고 들었는데 네. 막 신과 함께에서는 김향기 배우한테 김냄새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석에서도 웃기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서도 좀 재밌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심지어 또 제작을 맡은 영화에서도 웃긴 요소들을 집어넣는데 이게 저는 실패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거를 타선이 없었죠. 그렇죠. 이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웃기지 않냐라고 보여주면 안 웃긴 경우가 많은데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의 장면을 보여주면 100이면 100 다 웃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사람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다. 저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정우 연습생이신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연륜이 있으시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느긋하진 않은 여유로움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뭔가 매 캐릭터가 능청스럽고 되게 여유롭기도 한데 하정우 배우 자체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 근데 또 맞는 캐릭터마다 어떤 고난과 사연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또 느긋해 보이진 않는 그런 여유로움인 것 같습니다. 웨이드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하정우 배우 하면은 몰입감 있는 연기력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맡을 때마다 하정우 배우만의 방식으로 인물을 표현하는데 그게 전혀 어색해 보이거나 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좀 관객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연기를 할 줄 아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되게 연극해도 잘 어울릴 배우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근데 톤이 좀 작은 느낌이어서 발성을 연습해서 꼭 연극 배우 하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간단한 거 하나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먹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또 황해였나요? 네, 황해에서 그쵸. 또 김 열심히 먹고 황해는 근데 꾸준히 그냥 먹는 걸 되게 잘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하정우의 먹방이 하나가 있어요. 아가씨에서 복숭아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과즙이 이렇게 맞아요. 팍 하고 터지잖아요. 터지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확실히 잘 먹는다. 그냥 사람 자체가 먹을 복이 타고난 맞아요. 사람이구나. 먹방계의 델놈들. 맞아요. 나중에 유튜브 한번 먹방 유튜브 하실 게 많네요. 네. 연극 배우도 해야 되고 먹방 먹방 유튜버도 유튜브. 해야 되고. 아니 하정우 배우가 그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술 유튜브 맞아요. 채널에도 나와서 오. 먹방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마츠코님께 한번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봐야겠다. 네. 두 영화 멋진 하루와 더 테러 라이브는 하정우 배우의 각각 다른 매력이 돋보였던 작품 같습니다. 하정우 배우가 표현한 이 두 캐릭터, 패널분들은 더 선호하는 캐릭터가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하루가 좀 더 좋았어요. 뭔가. 왜냐면 멋진 하루는 하정우 배우 데뷔 초반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져서 네. 뭐 비스티 보이즈라던가 그때 좀 날티가 묻어나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카사노바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능청스럽다고 봐야 될까 이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연기를 하정우 배우가 아니면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멋진 하루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래 하정우 배우가 진지한 역할 위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가 좀 더 익숙했는데 근데 이번에 멋진 하루를 보면서 아 너무 잘한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멋진 하루가 더 좋았고 그 능청스러운 연기를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그리고 또 대사에 등장하는 농담을 던지는데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쵸. 맞아요. 진짜 일상 연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물을 잘 살린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자기 성격이랑 가장 비슷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멋진 하루가 제일 좋았는데 그 아마 다 네 분 다 멋진 하루를 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박찬욱 감독도 하정우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 멋진 하루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 속 병훈이라는 캐릭터는 한국 영화에서 좀 길이 남을 남자 캐릭터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이제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더 테러 라이브에서 아 정말요? 오. 윤영화 캐릭터가 더 좋거든요. 오. 이유가 뭔가요? 우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정우 배우 그 특유의 자연스러움이 돋보였던 게 멋진 하루잖아요. 네. 네.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하정우 배우의 예민하고 이런 날카로운 섹시한 아, 모습들이 진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른 남성의 섹시함? 정확하시네요. 그쵸. 네. 잘 알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가 긴장감도 있었지만 전 다른 의미로 또 긴장됐던 것 같습니다. 좀 나쁜 남자를 좋아하시네요. 저요? 나쁜 남자 상남자. 나쁜 남자 상남자 그냥 다 좋아합니다. 위 두 작품을 포함해서 다작 배우인 하정우는 많은 캐릭터를 연기했는데요. 하정우 배우가 출연한 다른 작품 속에서 패널분들의 최애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하정우 투파보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암살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암살에서의 하와이 피스톨 역할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딘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타락이 결국에는 조국과 자신의 신념을 향하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이었고 굉장한 남성미가 돋보였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되게 퇴폐적인 캐릭터들을 좋아하시네요. 그러게요. 전체적으로. 좀, 간파했나요, 혹시? 네, 좀 제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지현 씨와의 로맨스도 너무 좋았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하면 살짝 19금 네, 걸어야 되나요? 방송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반대로 좀 하정우 배우의 가벼운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아가씨에서도 되게 좋았고 근데 영화 전체적인 평은 안 좋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군도 밀란의 시대라고 거기에서 하정우가 머리를 빡빡 그죠, 밀고 빡빡이로 나오죠. 도치로 나와요. 네. 근데 그 캐릭터가 설정상 19살이란 말이죠. 그래서 설정상 19살인데 머리 빡빡 밀고 하정우가 연기하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걸 안 돼. 보고 좀 백정 그런 캐릭터였는데 진짜 19살 백정 하정우?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단어 조합인데 군도에서 이걸 실현을 했다. 야. 그래서 전 되게 웃기게 봤어요. 좀 놈놈놈 시리즈처럼 간편하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면서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하정우 배우의 톡톡 튀는 그런 툭툭 치는 그런 멘트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강동원 배우보다 어리게 나오나요, 그러면? 그럼요. 말도 안 돼요. 귀하다. 연하 하정우 이거 연하 얼마 하정우. 없거든요. 귀하네요, 진짜. 저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유태정 병장 역할이 좋았는데 이게 살짝 PTSD 반, 추억 반 이런 식으로 와닿아가지고 좋았고 완전 현실적이거든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완전 천사 선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그냥 완전 현실적인 영화 속에서 호감인 캐릭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괜찮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정우 같은 천사 선임이 실제로 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나와서도 계속 인연을 유지한다? 저는 뭐 비슷한 하정우 배우가 연기한
이 캐릭터랑 비슷한 선임이 있었어가지고 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 그럼 백희님도 그런 선임이셨나요? 아 그럼요. 아. 저 나중에 연락도 받았습니다. 오. 추후에 또 후임분들한테 확인을 확인을 받는 한번. 걸로. 웨이드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앞선 세 분과 달리 하정우 배우의 작품을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어서 오늘 얘기한 작품 말고 봤던 게 아가씨인데요. 어. 네, 여기서 약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뭔가 교활하면서도 냉혹한 인물로 좀 표현이 된 게 인상적이어가지고 네. 악역이지만 또 그 인물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좋게 봤습니다. 맞아요. 되게 거기서도 싫지만 싫어할 수 없는.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캐릭터를 좋아하나 봐요. 살짝 아가씨가 멋진 하루랑 토테로 라이브 살짝 섞어놓은 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정우 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은 정말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정우 배우의 연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제가 또 깊게 살펴본 사람으로서 저는 하정우 배우의 호흡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 그쵸. 이 헛웃음 치는 장면에서의 그 호흡과 그 한숨에서 느껴지는 갑갑함 등 뭔가 호흡으로도 연기를 하는 배우인 것 같아서 저는 하정우 배우의 매력을 꼽자면 이런 호흡이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을 보셨네요. 그럼요. 백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저는 목소리가 좀 사기인 것 같아요. 그쵸. 막 딱 특색 있다 이런 목소리는 아니지만 뭔가 맞는 배역마다 좀 잘 어울리는 느낌? 맞아요. 제가 처음 하정우 배우의 작품을 본 게 베를린이었는데 베를린. 베를린. 네, 거기에서 북한 특수요원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맞아요.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에서 되게 깐족거리는 캐릭터로 나오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천의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정우 배우는 되게 현실감을 살려주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극에서 왜냐면 영화 자체가 잘 짜여진 픽션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되게 동떨어지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하정우 배우가 연기를 하면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 이어서 영화를 한층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눈빛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눈빛 연기를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정우 배우는 뭐 어떠한 과장된 표현 없이 눈빛만으로 인물의 감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서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좋습니다. 이런 배우 하정우뿐만 아니라 인간 하정우로서도 많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간 하정우의 면모가 있으신가요? 우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 하정우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유쾌한 사람이다 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뭐 백희님이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별명 지어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사람 자체가 되게 웃기다.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황정민 배우랑 비슷한 깔? 맞아요. 되게 재밌는 아저씨 맞아요. 이런 느낌이어서 이런 아저씨가 내 곁에 있으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있으면 되게 재밌는 자리가 될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쾌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유쾌함이 아니라 담백한 유쾌함을 가진 사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개그맨처럼 그 웃긴 게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짠한영 유튜브에 출연한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서 되게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데 또 그러면서 상대의 말에 리액션도 너무 적절히 잘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깔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좀 되게 있는 유쾌한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킥이 있는 백반 같은 사람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냥 막 웃기기보다는 위트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개그를 많이 하시죠. 네. 백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람 그 배우 하정우 말고 사람 하정우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올해 인스타 개설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나오는 모습이나 사진 그 자기가 그린 그림 같은 거 올리잖아요. 음. 네. 그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 그냥 아저씨가 인스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저씨미 아저씨미 어. 확실히 있죠. 그죠. 네. 저는 사실 하정우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정우 배우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하정우 배우가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종종 집에서 촬영장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와. 그리고 본인과 친해진 배우들과 마라톤도 하고 그리고 회사도 차렸는데 회사 이름도 워크하우스예요. 어. 이 정도 걷는 거에 미친 사람인데요. 네. 이 정도면. 의사 선생님이 그만 걸으라고 할 정도로 와. 정말 이렇게 많이 걷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걷는다는 단순한 행위에 이제 걷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며 진중하고 무게 있는 자신을 좀 매일 만들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의 삶과 신념이 좀 걷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포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에세이 추천드립니다. 무슨 인스타 책 광고처럼 그러니까 빌드업이 상당하시네요. 빌드업 쌓아놓고.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재밌어요. 하정우가 이렇게 걸으면서 연기도 그렇고 개그도 그렇고 좀 덜어내고 담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하정우 배우는 최근에 배우를 넘어서 감독, 제작자까지 도전하며 영화에 있어서 폭넓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정우 배우가 제작한 영화를 보신 분이 있다면 그 감상이 어땠을까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전 몰랐는데 리바운드라는 영화 제작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제 작년에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농구 영화인데 되게 코믹한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정우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래서 그런 코믹한 장면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하정우라는 사람의 코믹함을 극대화한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너무 웃겨요. 이 영화는 모든 게 웃겨요. 병맛이잖아요. 진짜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여기 의사 있으신가요? 의사 있어요. 환자분 여긴가요? 저긴가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뭐 알고 보니까 어디 의사였지? 안과 맞아요. 안과 의사고 그런 대사의 맛? 한국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사를 저희는 완벽히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극대화한 작품이어서 그리고 게다가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너무 재밌어요. 캐릭터도 너무 톡톡 튀고 맞아요. 이 대사도 재밌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 정경호 배우의 색다른 모습도 한번 맞아요. 볼 수 있는 욕쟁이 게 스타.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허삼관이라는 영화를 아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아무리 팬이어도 두 번은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할 건 해야죠. 그래도 네. 싶었고 근데 이제 또 하정우 감독이 담아내고 싶은 그 시절 가장의 모습 그리고 가족의 모습 여기서 또 고기만두 먹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정우 감독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한 번쯤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미 많은 장르를 섭렵한 배우지만 앞으로 하정우가 도전해볼 새로운 장르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하정우 배우의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 될 것 같나요? 저는 사실 하정우 배우가 로맨스 작품에서 진짜 멋있는 남주 역할 하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멋진 하루나 러브 픽션처럼 로맨스가 들어간 코미디 작품에 출연을 하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터널 선샤인이나 클래식처럼 진짜 오로지 로맨스만 있는 작품에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지하고 멋있는 연기를 해도 좀 웃길 것 같아서 네. 좀 몰입이 살짝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웨이드님이랑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정우 배우가 예전에 의뢰인이라는 영화에서 재치 있는 변호사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데 좀 이와 반대로 원칙과 신념을 사수하는 검사 역할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최근에 나왔던 그 하이제킹에서 굉장한 책임감과 직업적 신념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어서 검사복을 입고 이런 연기를 또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냥 검사복 입은 하정우 보고 싶으시면 사심이 너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사복을 입고 멜로도 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비밀의 숲처럼 네, 법정 멜로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멜로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 그냥 삐에로가 돼서 진짜 웃긴 그런
근데 웃긴데 좀 깐깐한 그런 캐릭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간략한 시나리오를 하나 짜봤는데 오. 스탠딩 코미디를 하고 싶어하는 개그맨 준비생이 있어요. 그 준비생이 있는데 한국에 이미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 클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총 감독을 하는 역할로 하정우가 나오면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이 스탠딩 코미디 느낌으로 대사를 너무 잘 치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좀 이름을 날린 그런 캐릭터를 맡아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벌써 웃기네요. 벌써 웃겨. 하정우가 보면서 그거 별로야 이러면서 나였으면 하면서 일어나서 갑자기 막 진행하고 그럼 웃길 것 같아. 재밌을 것 어. 같습니다. 베키님은 어떠세요? 저는 뭔가 이 하정우가 어렸을 때에는 좀 가벼운 캐릭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차고 나서는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많이 한 것 같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집에서 누워서 그냥 배만 긁는 백수 아저씨 역할 어떤가. 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에 아, 윤재문 배우였나? 네. 네, 네. 살짝 그런 역할 좀 어떤가 잘 어울릴 것 좀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저는 안 보고 싶어요. 멋진 모습만 보고 싶군요. 네, 전 멋진 모습만 보고 싶습니다. 또 신기하게 둘은 좀 멋지고 사랑 이야기 이런 거 그러니까요. 백희님이랑 저는 그러네요. 개웃긴 캐릭터 그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나눈 두 영화를 보며 떠올랐거나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하정우 배우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고 상기시키면서 이제 국토대장정을 하는 하정우의 다큐 577 프로젝트가 생각이 났는데요.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유, 처음 처음 들어보네. 들어봅니다. 저도 이게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 국토대장정을 하겠다라고 오. 이제 실언을 했는데 정말 상을 타버려서 이제 공효진 배우와 함께 정말 577km를 걷는 와우. 그런 와.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정우 본연의 재치를 굉장히 많이 또 보실 수 있고 하정우를 따르고 믿는 이런 사람들 간의 연대도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베키님은 어떤 작품 추천하시나요? 저는 아까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아가씨를 좀 추천하고 싶고 왜냐면 오늘 다룬 영화 멋진 하루와 더 테러 라이브를 살짝 섞어놓은 캐릭터인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다음에 아가씨라는 영화 자체가 좀 괜찮아서 또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츠코님은 어떤 작품 추천하세요? 저는 2개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 일단 제가 멋진 하루를 진짜 좋게 봐서 둘 다 멋진 하루에서 시작된 그런 두 영화인데 일단 하나는 비슷한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는 비스티 보이즈를 추천드리고 이것도 하정우 배우 데뷔 초반쯤에 찍었던 작품이라서 멋진 하루 속의 병원 캐릭터가 좋았다 하면 이걸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그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정우가 출연한 영화는 아니지만 멋진 하루에서 메인이 되는 게 뭔가 성인 남성인데도 철없는 그런 모습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학생이 성인 같고 성인이 어린아이 같은 영화가 있어요. 웨스 앤더슨 감독의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뭔가 반대되는 느낌? 그리고 철없는 모습? 어른들의 철없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면 이 맥스군 사랑에 빠지다를 봐도 즐겁게 보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정우 배우의 작품을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좀 앞으로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네. 네, 아까 부다님이 말씀해주신 그 허상관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배우 하정우에서 더 나아가서 감독 하정우의 면모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작품 안에서는 어떤 눈빛 연기를 또 표현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해서 오늘 방송이 끝나면 한번 볼까 합니다. 추천하시나요? 그 롤러코스터는 보셨나요? 아니요. 롤러코스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별로였나 본데요. 눈빛 연기랄 게 그렇게 없는 아, 영화여가지고 그럼 롤러코스터도 추천해요. 근데 맥주와 과자와 함께 하시길. 맞아요. 왜냐면 엄청 그냥 킬링타임용이어서 즐겁. 즐겁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작품 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정우 배우에 대해서 톱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배우 토파보기 하정우 2부를 마무리하며 각 패널분들과 함께 배우의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은 10점 만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하정우 배우가 10점 만점에 5점 이하라면 펀치를 주시고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라면 하정우 배우의 매력에 흠뻑 취하셨다는 의미로 드렁크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분씩 배우의 별점과 하정우 배우에 대한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우선 저부터 하자면 저는 10점 만점에 7점이고요. 네, 한 줄 평은 말과 눈빛만으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배우입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우선 8점 드렁크를 드리겠고요. 하정우 배우에 관해서 그냥 넘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정우 배우 토파보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연기에 있어서 깊이도 있고 그리고 되게 가볍게 그리는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텐데 되게 현실감 있게 가볍게 그려서 굉장히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줄 평은 좀 하정우 배우 식으로 완전 가볍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배우가 할 만한 하정우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할 만한 대사를 굉장히 짧게 준비해봤는데 네. 제 한 줄 평은 왔어? 입니다. 후킹하네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모두 위트 있게 받아칠 것 같아요. 하정우. 네,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이고 드렁크고요. 저도 마치코님처럼 그냥저냥 넘어갔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알고 보니 또 괜찮은 배우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한 줄 평은 재밌는 동네 형부터 멋진 아저씨까지 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굉장히 폭넓은 배우다 보니. 그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전 당연히 드렁크 10점이고요. 역시. 제가 하정우로 삼행시를 한번 준비했는데 저희 시작할 때도 저희 온더풀 시작할 때도 한 줄 평 삼행시로 준비하셨는데 맞아요. 또 이렇게 마지막을 라스트 댄스 한번 추고 가야죠. 좋습니다. 오늘 띄워볼까요? 하정우는 정, 정말 유명한 우, 우리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 저희 옆집 아저씨가 이런 아저씨면 맨날 놀러 가요. 전 매일 캔맥주 들고 놀러 갈 것 같아요. 맨날 문 두드리면서 네. 있어요? 그럼 이제 하정우가 왔어? 좋습니다. 영화 속 하정우 배우부터 영화 밖의 하정우 배우까지 많은 매력을 토파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영화의 사운드 트랙과 함께 방송의 여운을 느끼며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어로 인간은 걷는 존재 혹은 걸음에 방황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는 기도한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이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한 발 더 내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를. 하정우 배우는 본인의 에세이 걷는 사람 하정우의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대한 그의 진지함과 열정을 넘어서 하정우 배우가 걸어온 연기 여정마저도 계속 걸어나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도전을 이어나가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니까요. 하정우 배우가 2000년대 한국 영화사에서 탁월한 연기의 대배우로 꼽힐 수 있는 것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의 무궁무진한 예술 세계 때문이지 않을까요? 하정우 배우가 새롭게 보여줄 다음 한 발을 기대하며 이번 팟캐스트 배우 토파보기 하정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부단, 패널의 마치코 베키 웨이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